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상당히 무덥습니다. 좀처럼 더위가 가시질 않는데 오늘도 사주명절 하나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더위를 식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풀 사주는요 52세 된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사별을 한 사주예요. 남편하고 사별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사주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사주는 축월에 태어난 신의 일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사주인데요. 그러면은 이 편인격입니다. 토생금해서 편인격인데 지장간을 보면은 이제 계신기가 되죠. 계신기가 되면은 천간에 투출된 기운을 보면은 여기 계수가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인격에서 식신격으로 변격이 된 사주입니다. 변격이 됐죠. 그래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식신 잘 활용해서 내가 배운 지식, 학문, 기술, 내 재주,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수뿐만 아니라 임수도 투출되어 있죠. 그러나 이게 이제 오리지널로 식신격이고 식상이 같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혼잡되어 있으면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재주도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또 특징이 이제 겨울에 태어난 신의 일주면은 겨울에 경신금은 조후를 먼저 본다. 그래서 겨울이면은 금의 기운이 땅 꽁꽁 얼어붙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경신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따뜻한 이 화기운을 봤을 때 내가 발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기운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다른 어떤 일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을목하고 경신금은 반드시 조우를 봐야 됩니다. 겨울에 태어난 갑을목은 화기운을 반기고 여름에 태어난 갑을목은 수기운을 반기는 거죠. 대신 겨울에 태어난 경신금은 화기운을 반기지만 여름에 태어난 경신금은 조우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토기토도 조우를 따진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조우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주를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주가 보면은 신의 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우자궁에 상관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자리에 관이나 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극하는 이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국화 해가지고 배우자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또한 신의 일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고란쌀 일주라고 그러죠. 흔히 독수공방쌀, 그런 일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정사, 신의, 갑인, 무신, 이런 이제 일주들이 우리가 고란쌀 일주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배우자하고 인연, 그러니까 배우자가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데 설상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인연을 오래 끌고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 이제 칠살이 있는 거죠. 칠살을 식신이 이렇게 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도 이렇게 극을 합니다. 정임합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식상이 과도하게 칠살을 이렇게 극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칠살이 버텨낼까요? 물론 칠살은 흉신이기 때문에 적절히 제어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칠살은 어디에도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약한 어떤 정화인데 그것을 이 강한, 뿌리도 강한 이러한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극을 하면은 이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칠살이 아무리 흉신이지만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제어를 해야지, 이렇게 극을 할 경우에 특히나 육친적으로 관이나 칠살은 전부 다 남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남자가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배우자 자리에도 상관을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일주에다가 고란살 일주에다가 그 다음에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칠살을 극을 하는데 저 그 칠살이 버텨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겠죠. 이런 경우에 흔히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그 남자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자가 그 이 여자를 피해서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별을 하거나 이런 이제 케이스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사별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런 식으로 뿌리도 없는 칠살이 이렇게 식상에 극을 과도하게 받고, 그 다음에 신의 그 고란살 일주에다가 이 배우자궁에 상관을 깔고 있으니까 저 남자가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는 딱 보면은 이 사주는 어떤 사주다라는 것을 흔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만일에 이 가불목이 있어가지고 재가 있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상당히 좋았겠죠. 내가 배운 지식, 학문, 기술을 바탕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재물을 버는 사주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재성, 가불목 대신은 이 살이 있기 때문에 식신상관이 과도하게 그 제사를 하는 바람에 공도 크지 않고 육친적으로는 내 남편도 내가 떠나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축토도 수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축토도 자축 합이 되고요. 여기 또 사유축 반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금생수 해가지고 지지에도 거의 그 강한 수기운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극을 하고 밑에 지지에서도 다 수기운의 어떤 그런 현상에서 이 정화가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사주인데요. 우리가 배우자 운이 약한 사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무관사주에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거나, 뭐, 그 고란살 일주나,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운이 충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배우자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배우자가 버티질 못하고, 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사주입니다. 운으로 보면은요, 운도 보면은 수기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기운은 이 겨울에 그 찬 그 신금이 수기운이 들어온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인격의 비견겁제가 그렇게 나쁠 건 없지만 좋을 게 없습니다. 이 그 차가운 어떤 그 신의 그 신금이 이렇게 그 수기운을 받는 것은 그렇게 좋지를 않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칠살을 너무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운들은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의 기운으로 좀 들어오면은요, 이 그 인격의 이제 비견겁제는 크게 나쁠 건 없겠죠. 그러나 이분이 이 기후 대운 중에 2007년 정해년에 이제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해년은 뭘까요? 그 지지로서는 상관이 들어오고 천간으로서는 칠살이 들어오는 거죠. 내 남편을 극하는 그런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 남편하고 사별을 했는데, 물론 사별을 할 경우에 남편 사주도 봐야 됩니다. 남편 사주가 그때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것이 같이 그 혼합되다 보니까 사별을 했었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주는 그 배우자하고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기유 이 대운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이 43 무신대운으로 오면은 무기합이 되면서 정입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을 생해주는 이러한 그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저기서 어떻게 불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 사주는 이 말년에 이제 화기운으로 흐르면은 이 겨울쇠가 그 따뜻한 화의 기운을 받아서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힘든 그 고생을 좀 끝내시고 이제 좀 편안한 그러한 이제 그 운으로 접어들 시기가 이제 도래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어차피 그 남편하고 그 헤어지고 남편하고 이별하고 독소공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입니다. 지금 이제 자녀분하고 이제 편안한 어떤 삶을 사는 그러한 어떤 그 형태가 되지만 남자운, 남편운은 약하게 태어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재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지만 남자운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제일 좋겠죠. 결혼 전에 아마 이런 분의 이제 그 사주를 가져와서 물어보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웬만한 사주 가지고 이 사주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남자가 뚫어오더라도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버텨내기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자, 궁합적으로 잘 맞고 그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였었으면 모를까. 웬만한 사주 가지고는 이 사주하고 돼가지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운이 없는, 소위 옛날 말로만 남편을 잡아먹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남편하고 안 좋은 이러한 이제 좀 그런 사주를 가신 분은 그냥 결혼 안 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타고나지 않았나. 결혼하면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쓸쓸히 독수공방하면서 자기 일에 전념하는, 지금 이제 조그만 어떤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남자운은 없고 자기가 그저 그냥 앞으로 그 좀 편안한 운이 들어오니까 조그만 사업체 운영하면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보나 남편하고의 연은, 남자하고의 연은 약한 그런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그 살이 너무 극할 때는 오히려 살을 살리는 목의 기운으로 들어온 게 좋습니다. 보통 때는 재생살 하면 좋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렇게 살이 너무 약할 경우에는 살을 살리는 쪽에, 일간도 왕하죠. 일간도 왕하고 식상도 왕할 경우에 살이 약하면은 살을 살리면 목 기운이 들어왔을 때 수생목, 목생에 화가지고 이 살을 살릴 때 오히려 이 사주는 발복을 하게 됩니다. 살이 너무나 그 힘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살을 살리는 쪽으로 운이 흘러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때는 재생살하면 제일 안 좋죠. 그러나 이런 사주일 경우에 식상이 너무 왕하고 일간도 너무 왕할 경우에는 재생살로 해서 살을 살리는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발복한다. 만일에 그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인운이 들어와서 본심도 살리는 쪽으로 흐르는 게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칠살이 흉신이지만 너무 그 약할 때는 칠살을 오히려 살리는 쪽에 기운이 더 낫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목의 기운이 없으니까 이분은 금극목 하는 그 목의 기운이 없죠. 그러면은 목의 기운은 이제 신경계통, 간이나 이런 쪽의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기운으로 흐르면은 금기운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극금 하면은 이제 폐나 대장 아니면 뼈 관절 쪽에 그런 건강도 이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52세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